잘 들리시나요? 자, 2 시간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숙제를 내줄 때 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숙제를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평가제도 평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숙제 잘 해 주신 분께 점수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어 우선 전주식 우리 김선영 님께서 보내준 자료를 보겠습니다. 생육에 특이하게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보시면 연동에 혼합상토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루에 8번을 물을 줬다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공급시가 최고가 1.2고, 단동은 소일킹이라고 하는 메탐소dim이란 약재로 소독을 하셨고, 그다음에 연동은 올해 신규 식재해 가지고 소독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안 나오는데, 화분의 상토로 하고 있어서 물 빠짐이 너무 좋아서 초반에 급여량이 적어 가지고 생육이 좀 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강한별 씨 농가 같은데, 여기도 여기 화분에다가 재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요 사진이 화성산업이라는 곳에서 만든 멀티컵 A형이라고 하는 화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사진이 좀 해상도가 흐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상당히 괜찮아요. 자, 제가 요 화분을 제가 준비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요런 거예요. 요거는 인제 우리 전북 지역의 완주에서 인제, 요 농가는 제 시범 사업 농가는 아닌데 본인께서 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고소를 올리시면서 멀티컵 A형에다가 인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인제 이렇게 준비하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생육이 좋습니다. 이 농가 사진이고요. 요게 인제 지난 한 2주 정도 갔다 온 사진인데, 원래 인제 이 화분에 여기 한 줄 가운데 한 줄에 인제 점적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던 화분에 하나를 더 점적을 2줄 넣을 수 있게 해 달라니까 이제 가운데 부분에다가 몰아 가지고 점적골을 만들었었는데, 이 농가가 인제 재배하시면서 물이 인제 이 관부 쪽으로 더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인제 요 간격을 벌려 가지고 설치를 하신 겁니다. 이것처럼 기존 재배 방식과 다르게 화분에다 하게 되면 이 화분에 이 하나에 묘가 하나 심겨지는 이 화분에 들어가는 상토량이 대략 한 1 리터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재배했던 농가분들은, 예를 들면 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요 사진이 요게 한 1 리터 내외 정도 돼요, 이 용적이. 그런데 기존에 재배하는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묘 하나당 한 3 리터 이상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요거를 소독해 가지고 재사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분들께 인제 그 "소독을 어떤 걸로 했냐."라고 조사해 달라고 인제 표시한 이유가, 소독이 그만큼 중요한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제 화분 재배 얘기 나온 김에 요 사진을 얘기해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묘는 괜찮습니다. 여기 묘는 화분 벽에 딱 붙어 가지고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이게 수분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마르면서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말라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마르면 이 상토가 쪼그라들면서 화분 벽하고 떨어지게 되고, 이 점적 호수가 보면 여기 떨어지고 여기 떨어지긴 하는데, 이렇게 점적 테이프가 겹치다 보니 물이 나오면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 버리면 요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로는 안 들어가져요.
그러면 여기는 물이 충분한데 여기는 물이 부족해지면서 이렇게 말라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들어 갖고 농가가 요거를 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배 중에 이런 식으로 상토가 말라 버리면 다시 얘를 다시 물을 먹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일부 인제 그 농가분들이나 일부 강의하시는 분들은 수분제라고 하는 것들을, 농업용 수분제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수분제가 아까 얘기했던 전착제나 계면활성제랑 비슷합니다, 결국은. 비이온성이라 해 가지고 퐁퐁이나 이런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예를 들면 골프장 그린에 사용하는 수분제가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수분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얘를 적실 수가 없고, 이 농가가 점적 테이프가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 농가가 사용하는 게 점적 테이프 간격이 여기는 지금 7 센티 정도 되는 건데, 점적 테이프가 그 모터의 압력이 밀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점적 테이프 그 구멍이 있다 보니 압이 제대로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농가분께 인제 현장에 갔을 때 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물이 들어갈 때 이 점적 테이프를 이렇게 양쪽 손으로 눌러 보면 아주 땅땅할 정도로 팽팽해야 되는데, 이 농가는 점적 테이프를 눌러 봤을 때 약간 말랑말랑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터가 밀어주는 물량 대비 나가는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압이 걸리지 않았고, 그 문제 때문에 물이 고르게 들어가지 않으면서 상토가 이렇게 마르면서 인제 어미묘가 죽었던 거예요. 또 하나가, 이 농가가 화분에 어미묘를 재배하면서 전화해 가지고 물어본 농가는 일반 천막 베드에 상토를 많이 채워서 하는 그런 그 육묘하는 분에게 전화해 가지고 "하루에 물을 몇 번 주냐?" 물어보니 그 농가는 "3번 주고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 농가도 3 번밖에 안 줬어요, 물을. 그런데 화분이 적고 상토량이 적었기 때문에 이거를 거의 뭐 2배 이상 되는 6 번을 주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건데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인제 그런 저기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보이시면 우리 지금 전주에서 보내준 요 사례 같은 경우도 초기에 생육이 좀 잘 안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의 급액량이 적은 게 아니고 여기는 횟수, 비료하고 뿌리가 만날 수 있는 이 횟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 생육이 좀 초반에 잘 안 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가하고 제가 어제 통화를 했고요. 지금 생육은 잘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제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저 외에 다른 강사분들께서 예를 들면 급액 종료 시간이 지금 5시 반 이었다는 얘기는 거의 한 10월 초였을 겁니다. 이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거는. 지금은 일몰 시간이 해가 지는 시간이 일몰 어 17시 한 30분 정도까지 당겨졌어요. 그러면 다른 강사분들은 이거보다 약 3 시간 빠른 시간을 예고합니다, 최소. 이거보다 3 시간 빠르다는 얘기는 3 시간 빼면 거의 14시 30 분까지도 얘기를 하시는 컨설턴트 내지는 강사분이 있어요. 딸기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어디 낙서할 곳은 좀 여기다 위에다 좀 할게요. 왜 그러냐? 여기 있네. 여기 보시면 딸기 같은 경우는 여기 연동하우스를 볼게요. 딸기 같은 경우는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이 높이가 높지가 않아요.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자라 있기 때문에 작물이 차지하는 공간의 부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물을 주게 되면 작물 잎에서 나오는 이 수증기가 많고 야간에 하우스 내부를 상대적으로 습하게 만듭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상대 습도가 높게 되면 하우스의 저녁에 상대 습도가 야간에 높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 작물이 웃자라는 문제를 일으켜요.
토마토 파프리카는 마디와 마디 사이가 절간 생장이 웃자라는 쪽으로 길어지게 되면 이런 조건을 영양생장이라고 하고, 영양생장으로 되게 되면 수확량이 감소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야간에 습해지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급액을 3시간 내에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일몰 3시간 전에.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딸기는 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높이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찍 끊어버리면 3시간 정도의 근권부의 함수량을 충분히 다 빨아먹어 버리면 야간에 근권부 함수량이 낮아지고 아침에 일행량이 줄어들면서 잎끝이 타는 티번 증상이나 딸기가 커지는데 비대속도, 딸기가 커지는 속도를 늦춰버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분들께 딸기 같은 경우는 급액을 종료하는 시간을 3시간이 아니고 야간에 어느 정도 난방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면 요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지만 주시면 된다고 하시면 돼요, 급액을 종료하는 시간을. 그래서 어떤 농가에 사용하는 상토의 종류, 그다음에 화분에 물을 받쳐주는 갑바나 이런 그런 부분들 재배 형태에 따라서 바뀌는 거다. 딱 정해진 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의 김선영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는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올해 많이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잎끝이 탔어요. 잎끝이 이렇게 탔어요. 잎끝이 타는 증상을 보이는 거를 어떤 물체의 끝이라고 하면 팁이라고 그러고, 탔다고 하는 걸 영어로 번이라고 하는데, 이 팁번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상대적으로 공간은 건조하고 금권부의 급액은 물량은 부족한 경우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좌측 사진을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좌측 사진에 요렇게 짜부라들어 있는 거, 확 짜부라들어 있는 거는 이 사진만 봐서는 이제 다른 걸 딱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선충도 있을 수가 있고, 다른 옆에는 좀 괜찮은데 얘가 더 작다는 얘기는 충분히 근권부가 확 생육을 못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건조해지고 물이 부족해지고 아니면 급액 일시가 높거나 이런 조건인데, 사례를 살펴보면 밀양의 노상희 선생님께서 보내준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급액의 종료 시간이 아까 얘기한 대로 3시 반이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관수 횟수는 5번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물량은 2분 10초라 해가지고 요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이따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현재 급액은 또 너무 높아요. 그런데 농가분들이 왜 이렇게 급액을 계속 높이냐? 공급 일시는 0.2고 배액은 1.0이다. 요걸 보시면 공급 대비 배액이 높다는 얘기는 근권부의 어떤 일시가 상당히 높아져 있다는 거고, 왜 이렇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일찍 끄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자, 10cm 점적으로 내가 2분 10초를 줬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가는지를 계산하게 되면, 자, 하우스가 90m라고 하면 여기에서 10cm로 0.1m 간격으로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이 나오는 구멍은 900개예요. 900개고 여기다가 점적을 2줄을 설치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베드에 1800개의 구멍이 있는 거고, 여기에 시간당 대개 1.1리터의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력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 1리터 나온다고 계산을 해요. 그리고 요게 베드 수가 이 화면에서 보시면
배드수가 안 나와 있네요. 배드수가 대개 보면 뭐 한 6배드가 될 거라고 치면 6배드라고 치면 6배드라고 하면 1800개 곱하기 6이 되는 거고, 요게 1시간에 나오는 물량인데 요거를 1시간이 아닌 분으로 계산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6이고 나누기 60을 하게 되면 요거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면 이게 1분에 180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1분에. 그런데 이 농가문이 2분 10초를 넣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약 대개 한 360리터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한 구역에. 근데 보시면 전체 640리터가 들어갔다고 돼 있네요. 이게 지금 600평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안 맞는 거예요. 이 10cm 점적을 한 줄을 썼는지 두 줄을 썼는지가 좀 안 맞는 거고요. 이 농가가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판단할 때는 급에 끊는 시간이 너무 빨랐습니다. 왜? 제가 요거를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또 가져온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IoT 백엽상으로 농가의 어떤 환경 정보를 제가 촬영해 둔 겁니다. 여기 보시면 9월 27일 날 같은 경우에 여기 이 시간대 약 오후 3시에 공간의 온도는 28.9도, 여기가 28.9도였고 수분 부족량이 14였어요. 14. 수분 부족량이. 이 수분 부족량이 14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적정 수분 부족량을 HD값이라고 하는 거를 3에서 8 범위가 적정하다고 하는데 14라고 하는 거는 벌써 한 6 정도를 초과한 겁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하면, 이 적정 범위에서는 호흡량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광합성한 산물이 호흡으로 사용되는 양이 없는데, 이 8을 초과하게 되면 증산으로 나가는 물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증산으로 뺏기는 물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 가지고 능동흡수라고 하는 걸로 해서 뿌리에서 에너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이 물을 더 빨아와야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광합성된 산물은 호흡으로 없어져 버리고, 능동흡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작물은 물을 빨아먹기가 좋은 조건이 되려면 이거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줄이거나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수분 부족량 편차가, 이 수분 부족량이 15가 아니라 요거를 내려 가지고 11이나 뭐 12 정도까지를 맞춰 줬다 그러면 이렇게 건조한 문제가 좀 덜해요. 그런데 공간은 수분 부족량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차광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광합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차광을 안 해 주고 온도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팬만 돌려줘요. 그러면 더 건조해지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건조한 조건이고 물은 일찍 끊었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안 돼. 예를 들면 오후, 지금 여기가 3 시인데 3 시에 약 14.6 정도 되는 수분 부족량이 해가 질 때까지 점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동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게 되고,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게 되면 광합성물 저장량보다 호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미치는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농가분들께 제발 급액을 끊는 시간을 너무 일찍 끊지 말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것도 9월 달이나 지금 시간에도 15 10 예를 들면 오후 3시 반에 물을 끊는다 그러면 이건 너무 일찍 끊는 겁니다. 농가분들께서 뭐 과습이 문제가 돼서 과습 때문에 물을 일찍 끊고, 아까 얘기했던 공간이 습해지는 문제 때문에 물을 일찍 끊는다고 하는데,
뿌리가 근권의 온도가 25 도를 넘어가지 않으면 과습은 생기지 않습니다. 물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으로 충분히 호흡할 수 있는 양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호흡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과습은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일에 주는 물량을 줄이고 횟수를 늘려가는 방법으로 급액의 종료 시간을 일몰전 1시간 내지 1시간 반까지 늦추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EC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딸기는 여러 가지 실험에서 우리가 딸기 여러 가지 실험에서 1.0 EC가 전기 전도도가 1.0에서 1.1 정도만 돼도 괜찮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서량은. 그런데 농가분들이 얘가 꽃대가 나오고 인제 생육이 왕성해지면 부족한 양분을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EC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로 키우는 수경 재배에서는 EC가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물을 못 먹습니다. 자, 흐린 날에 EC를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수경 재배 책자나 딸기 길라 재배 책을 보면 일조량이 부족해지는 겨울철에 급액의 EC를 상대적으로 20% 올리고 급액의 횟수를 줄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왜? 해가 쪄 가지고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증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쪼끔 좋지 못해요. 입에서 물을 막 많이 날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만들어지는데 뿌리에서는 물을 많이 먹어 버리면 뿌리의 근압이 작물을 팽창시켜 줄기 생장을 한다든가 절간 생장을 절간 길이를 더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을 크게 하는, 쉽게 말해서 웃자라는 방향으로 이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못 먹게 위해 물을 좀 상대적으로 못 먹게 하면 웃자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C를 높여주는 거지, 내가 급액 EC를 1.0에서 1이 적당한데 1.3으로 높여 가지고 주는 거는 딸기 뿌리를 오히려 고생시키는 겁니다. 물을 잘 먹어야 되는, 수분 부족량이 높고 건조한데 물을 잘 먹어야 되는데 EC를 상대적으로 높여 버리면 작물이 물을 더 흡수하는데 더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경 재배에서 일사제에 의해서 급액을 주는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수분 부족량이 높고 광량이 충분한 조건에서는 일정한 에너지가 쌓이고 나서 급액을 줄 때마다 오히려 EC를 0.2 정도씩 낮춰요. 왜? 그만큼 물을 잘 먹으라고. 그러면서 하루에 15번까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기 같은 경우는 상토량을 쓸데없이 많이 해 놓고 물을 주면 많이 한 번에 줄 때 몽창몽창 주고 EC를 상대적으로 높여 버립니다, 건조하고 맑은 날에도. 그러니까 티번이 초창기에 빨리 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티번이 빨리 와 버리면 여기 만들어진 꽃대가 올라오면서 꽃받침이 다 타 버리고 꽃이 정상적으로 안에서 세포 분열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형가가 많이 나요. 그래서 급액 EC를 너무 높이고 급액을 일찍 끊는 방법이 대부분의 농가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농가 실정에 맞도록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우리 양양군의 김나무 선생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사진 자체가 정식을 좀 늦게 하고 세입을 좀 찍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네요. 그다음에 요 사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이미 줄기가 붉어졌어요. 이렇게 붉어졌다는 얘기는 얘는 노엽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붉어졌다는 얘기는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붉어진 거는 햇볕을 많이 받았고 상대적으로 양분 흡수가 안 된 조건에서 붉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약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운반 중에 취급 과정에서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대부분 눌려서 그런 게 많아요. 이게 정상적인 잎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요거는 세균성 모무니병이라고 해 가지고 센터에 신고를 해 주셔야 되고 요거 폐기해야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 세균성 모무니병보다는 운반 과정, 예를 들면 육묘를 담고 이동하는 과정에 서로 짓눌려 가지고 상처난 부분이 세포가 인제 깨지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여기 이 사진에서 보시면 상당히 정상적인 입을 찾기는 어렵고 많이 이게 웃자라 있어요. 입이 이렇게 웃자라 있고 붉게 돼 있는데 초기에 아마 맹물 관주를 좀 해준 것 같네요. 양분이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자, 물을 어이구야 많이 주셨네. 거의 일 주일 이상을 물을 줬어요. 그냥 맹물만 줬어요. 일 주일 이상을 맹물만 줬고 양액 공급은 10월 9 일부터 해 가지고 1.2로 또 높게 주셨네. 음. 스티로폼 베드고 코코피트에 30 이고 피트무스가 90, 이거 이 100%는 몰라도 약간 혼합 상태인 것 같은데 보시면 두 개 동의 길이가 좀 다른가요? 관수 횟수도 5 회면은 1회 90 리터씩 두 회 중 두 번 줬고 60 리터 두 번 줬다 그러면 너무 적은데. 여기 보시면 급액 이씨하고 태수 이씨가 있는데 요거 인제 네덜란드 방식으로는 두 개를 합해 갖고 3.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농가들도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액이 급액보다 0. 뭐 1 에서 2 정도가 높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요거는 안 맞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왜? 상토량이 이렇게 많은 조건하고 요만큼 가지고 재배하는 조건하고는 다릅니다. 왜? 상토량이 많은 조건에서는 내가 물을 많이씩 내가 물을 몽창 줘. 이렇게 몽창 주면 나오는 게 몽창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금권부의 이씨가 어느 정도 높아져 있더라도 물 주는 것이 얘하고 섞여 버리면 나오는 이씨가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래서 이게 인제 상토량이 한국에 비해서 적은 네덜란드하고 우리 한국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 미터, 예를 들면 이렇게 1 미터에 1 미터의 상토량을 따져 보면 대개 보면 1 미터에 적게는 30 리터에서 많게는 뭐 54 리터까지가 들어가요, 한국은. 근데 네덜란드는 1 미터에 많아야 한 18 리터밖에 안 됩니다. 상토량이 거의 3배 많아요. 상토량 1 미터의 상토량이 많은 조건에서 네덜란드 방법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다 보면 팁번 증상이 빨리 와요. 급액이식을 계속 높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배액량과 급액량의 합이 이씨가 3.0이 되고 배액의 이씨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농가분들이 실수하면서 이렇게 급액 이씨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욕심 좀 낸다 그러면 1.2 까지만 올리시면 되고 1회 급액량은 배액 주고 나서 나오는 배액량이 한 50% 선에서 맞춰질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고 그렇게 맞춰 가지고 그 급액량으로 횟수를 나눠 가지고 여러 번 뿌리하고 비료물이 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 양양에서 지금 제출하신 분이 구역별로 5 회, 2회 준다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쪼끔 상세적인 내용이 좀 부족해 가지고 어 다른 얘기를 더 해 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고 급액이 씨가 좀 높은 부분이 있고 배액이 씨가 적혀져 있는데 중요한 배액량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현장에서 내가 물 주고 나서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좀 확인해 달라고 꼭 좀 농가분들께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야 제가 현장에서 보시면 내가 얘기 들어봤어요. 1회 물을 주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물을 재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농가분이 저한테 전화하면서 웃어요. 첫 번째 물 주고 나서 두 번째 물 들어갈 때 나오는 물량을 재봤더니 자기가 준 거보다 많이 나오더라. 그러면
1회 첫 번째 물 준 것이 다 빠지기도 전에 두 번째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만큼 한국에서 물을 많이씩 주고 있어요. 그만큼 비료를 버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배행량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농가분들께서 급액량을 줄이고 횟수를 늘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요 얘기를 해 드렸고요. 뒷면에 사진이 또 많네요. 이게 보시면 이제 초반에 양분을 충분히 못 먹고 이런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요 묘 같은 경우는 맹물 관주로 한 10일 이상 물이 들어가다 보니 충분히 양분 흡수가 안 돼 가지고 인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요거는. 벌써 꽃이 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꽃이 일찍 나온 애들은 수정이 안 돼 가지고 벌이 없어서 이렇게 인제 기형가가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도 혹시 이 자료 제출하신 김나무 선생님 혹시 듣고 있나요? 업무에 바쁘셔 가지고 예. 지금도 이렇게 잎색이 안 좋나요? 지금은 괜찮아요? 예. 역시나 초반에 맹물을 좀 준 것이 문제가 된 것 같고 상토가 혹시라도 상토가 근데 우리 김나무 선생님은 혹시 이거 본인들 시험동 사진인가요? 시험포 사진? 만약에 초반에 이렇게 잎색이 빠지고 맹물 관리 들어간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혹시나 인제 코코피트 상토를 쓰시는 농가 코이어 정확히 명칭으로는 코이어고 코코피트는 상표명인데 이 코이어 상토 코코넛 껍질을 가지고 농사짓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제염, 소금기를 빼지 않았을 때도 그런 때도 이렇게 인제 양분의 흡수 문제가 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사진이 찌그러져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육묘기 때부터 탄저병이 발생했고 정식 후에도 발생했다. 소독은 소일킹으로 하셨다. 점적 테이프는 10cm를 쓰셨고 코코피트고 베드가 어떤 건지가 안 나와 있는데 형태를 보니까 갑바 베드 같아요. 이 갑바 베드는 인제 우리 천막지 같은 경우로 인제 물바지를 이렇게 물바지 만들고 여기다가 다시 이중으로 이렇게 상토를 채울 수 있는 갑바를 대고 그다음 물구멍을 내고 이렇게 상토를 이렇게 채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고설 재배는 하루에 5번을 주셨고 300리터를 주셨고 EC는 1.0에서 1.2를 주셨다. 정식 후 뭐가 죽는 게 많았다. 자, 이제 요거는 인제 우리가 상토 소독에 대한 부분을 쪼끔 짚고 넘어갈게요. 이 갑바 베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물바지 갑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토를 채울 수 있는 이렇게 갑바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게 이 공간이 이렇게 비게 돼요. 이렇게 비게 되고 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상토를 이렇게 채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소독약인 소이킹을 이렇게 부으면 이 소독약이 여기에도 어느 정도 하지만 대부분이 밑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이 소일킹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떤 소독을 할 수 있는 가스는 염소가스가 나와요. 염소가스가 나와 가지고 이 가스가 이 상토하고 접하면서 소독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준 약액이 밑으로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약액은 여기 있고 가스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갑바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소독을 했는데 소독 효과가 충분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육묘기 때 병이 있는 애를 심어 버리면 심어 놓고 나서 딸기가 있으면 줄줄이 이렇게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 때문에
소독을 하라고 해서 소독을 했는데 소독 효과가 좀 적은 문제 때문에 해마다 상토를 바꿨으면 좋겠다. 왜? 네덜란드 그렇게 합니다. 이미 상토 소독해서 사용해 봤고 내가 스팀으로 쪄 보기도 하고 약재 소독을 해 봤어요. 약재 소독을 하면 메탄소디라는 약재가 흘러들어서 강으로 가게 되면 천으로 흘러가게 되면 물고기가 둥둥 떠요, 어독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네덜란드처럼 운하가 많은 나라에서 약재 소독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 주변에 물고기가 떠오르고 그러면 환경 이 지나가는 경찰이 단속해 가지고 벌금을 물리고 이거를 스팀으로 찌려고 했더니 에너지 비용이 많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상토를 줄여 가지고 한 번 쓰고 버리면 해마다 새 상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배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상토를 재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다가 현장에 돌아다니다가 제가 본 겁니다. 담양의 농가가 하는 걸 봤고 거창에 하는 농가를 봤고 진주에서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시범 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기존에 1 미터에 약 50 리터 정도의 50 리터 이상을 쓰고 있는 이 상토를 1 미터에 한 12 리터 정도까지 줄여 버리면 매달에 한 12 정도 들어가니까 주당 1 리터 정도가 되는데 상토가 적다고 해 가지고 못 키우는 게 아닙니다. 양액 재배는 비료가 녹아 있는 양액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물을 충분히 주게 되면 물로 다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포트기 때문에 병이 번지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급여 횟수를 늘려주면 작물이 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제 농가분들이 초기에 화분을 구매해야 되는 부담 또 상토가 뭐 해마다 바꿔야 되니까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농가분들이 예를 들면 해마다 30% 내외는 보충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 쓰는 농가가 15 리터 쓴다고 했으니까 30% 하면 대개 15 리터가 되는 거예요. 해마다 15 리터는 새로 넣는 거야. 그러면 주당 1 리터라고 따졌을 때 1 미터에 예를 들면 12 주 정도가 들어가는 이 상토 절감 화분 재배에서 이걸로 한번 재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근데 다만 농가분들이 왜 이걸 혹하냐면 상토를 팔아먹는 사람들은 한 번에 많이 팔아야 돈이 크게 들어오니까 상토가 많아야 땅심이 좋아야 작물이 잘 된다고 하는 거를 비유하면서 상토를 자꾸만 늘려요. 그래서 상토량을 줄여서 화분 재배하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예.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양양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서명진 님? 네. 늦게 심었어요. 늦게 심었어요. 음.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요소 연면 시비하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입니다. 농가에서 현장에서는 뭐 해조류 추출물, 영양제를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 활착이 안 됐다는 얘기는 뿌리에서 충분한 양수분 흡수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이 뿌리에서 양수분 흡수를 제대로 못할 때 어 쉽게 적용하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연면 시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육이 안 좋거나 이럴 때 요소 연면 시비를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걸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보니 농가분들이 양액 비료보다도 영양제 값이 현장에서는 많이 들어가는 농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사정 복합 비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제 사정 복합 비료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사용을 추천하는 양보다 요소 연면십이 되는 농도가 더 진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너무 진한 액에 뿌려지게 되면 뭐 입이 위축이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 우리가 연면시비하는 약재 농도는 우리가 주고 있는 거보다 거의 한 10배 이상 높은 농도로 주는데, 이렇게 높은 농도로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연면시비했을 때 우리가 연면시비한 어떤 물질이 작물에 흡수되는 것이 어 흡수가 아니고 작물이 빨아먹는 게 아니고 흡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농도가 아주 진한 액체가 어떤 물체를 만났을 때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렇게 번지는 확산에 의해서 요소 연면시비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뭐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농도의 액체가 뿌려졌을 때 일정 범위 내까지는 버티지만, 너무 강한 농도로 치게 살포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전 복합 비료에서 예를 들면 뭐 킬레이터화제에 있는 그런 사전 복합 비료다 그러면 이 pH가 좀 다르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혹시 사전 복합 비료를 사용하실 때에는 pH나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르겐이란 특정 회사의 제품을 얘기하면 좀 그러지만, 나르겐 같은 경우도 복합 비료입니다. 근데 복합 비료에 추가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추가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당입니다, 당. 설탕. 그래서 일부 농가분들이 특정 회사 제품에 사전 복합 비료를 쳤더니 "진딧물이 많이 붙더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당 성분이 좀 있다는 얘기고, 이게 일반적인 무기 영양분을 연면 시비할 때보다 효과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제 농가가 썼을 때 효과가 나타나지만, 이런 것들이 뿌리 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고농도액이 뿌려지게 되면 잔뿌리가 상한다든가, 장기적으로 뿌리에서 흡수돼야 될 것들이 이 고농도로 쳐져 가지고 뿌리가 상하게 되면 결국 또 흡수가 안 돼 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라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실제 현장에서 농가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영양제들을 가장 쉽게 인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일정한 농도로 용해를 시켜 가지고 이씨를 측정한다든가, 뭐 호리밭과 질산대 질소를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질산대 질소를 측정한다든가, 당도를 한번 재 보시면 당도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농가에 갔을 때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해조류 추출물을 당도를 확인했더니 37% 정도가 나와요. 37% 라고 하면, 37% 정도라고 하면, 요거를 ppm으로 따지면 37 에다가 이 정도 높은 ppm이 됩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1000 백으로 희석했다 그러면, 1000 백으로 희석했다 그러면 1000 백으 1000 백으로 희석을 하면 이게 370 ppm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당이. 설탕이, 예를 들면 설탕이나 포도당이. 엄청나게 높은 수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가 뿌려지니까 사용하고 나서 며칠 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ip색이 돌아온다든가 입이 반질거린다든가. 그런데 이 농도에 만약에 뿌리를 담그게 되면 잔뿌리가 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양제가 사용함에 있어서 너무 고농도로 처리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잔뿌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떤 특정의 영양제를 썼더니 꽃대가 길게 쭉 뻗어 올라오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꽃대가 뻗어 올라오는. 이런 건 뭐냐면 요소 연면 시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고추 같은 경우도 0.5 이상, 0.5% 이상으로 살포됐을 때 어 농도 장애가 나타난다는 비료가 있고요. 우리 0.2% 액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 20 리터에 40 그램. 요게 0.2% 입니다. 그래서 저도 일반적으로 농가분들께 요소 연면 시비하라고 그러면 이 농도를 지켜 달라고 하는데 0.2% 라고 하는 것이 절대 낮은 농도가 아닙니다. 0.2%는 이거를 ppm으로 따지면 2000 ppm이에요. 이거를 ppm으로 따지면 2000 ppm이고 이 2000 ppm의 그 요소에 46%의 질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1000 ppm의 질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액으로 주는 질산때 질소의 ppm은 높아야 200 pp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에 녹여주는 비료보다 5배 이상의 그 농도를 주는 거예요, 이 질산때 질소를. 그러니까 고농도에서 확산에 의해서 작물이 흡수되게 만드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높은 농도로 주고 있는 거를 실제 사용량, 이 배드가 고설 재배에서 이거를 관주하는 형태로 물을 이 배드에다 많이 줘 버리게 되면 잔뿌리가 상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께 연면 시비는 필요할 때만 해 주라고 해 주셔야 되고 농도에 대한 부분도 너무 고농도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서명진 학생님, 교육생님 어떻게 이해가 되실까요?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11시 47분으로 또 아까 꽃대 올라가게 한다는 거, 꽃대가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꽃대가 길어지는 거예요. 요거는 생장 조절제인 지베렐린 성분이 들어있지 않나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관련된 거는 식사하고 1시부터 요 지베렐린 관련된 내용은 1시부터 다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찍 마치고 식사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